자 이제 나와 그 아이들을 분리하는 방법도 배워봤고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키우는 양육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사실 양육관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키워. 그냥 남들 이거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사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자 아이가 태어나면 사교육을 시킬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고 안 시킬 사람 뒤로 보내세요 라고 했더니 아빠들이 다 뒤에 있고 엄마들이 다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다르네 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양육관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째가 이미 있으시니까 우리 아빠는 양육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철학이? 저는 제 어렸을 때가 저는 부모님이 뭐 특히 아버님은 못하게 한 게 많은데 어머님은 제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어머님이 하라는 게 이게 막 섞여가지고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제가 어렸을 진짜요? 때. 금전 앞에 분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반대로 금전적인 문제로 사고를 좀 많이 쳤었고 뭐 별의별 사고는 다 쳐봤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과의 뭐 관계는 좋았는데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 많거든요. 그 중에서 안 좋은 거는 제가 다 첫 번째로 해봐가지고 저와는 좀 반대로 잘 키우고 싶어요. 저와는 반대로.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아이가 안 됐으면 하는 저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요? 지금 한숨이 잠깐 살짝 나왔는데 어때요? 지금 첫째가 아빠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이렇게 생긴 것도 하는 것도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니어처가 여기 있는 느낌.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귀엽겠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애기 얼굴 한번 보고 아얘 너무 예쁘다 하고 아빠 얼굴 보고 아빠 닮았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냥 참 일단 품은 거는 크게 이렇게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은 그렇고 그 아이를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키울 생각입니까? 아버님은 나처럼 안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진짜요? 그러면 본인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건 또 아닌데 그냥 이게 참 그래요. 뭔가 그래도 남편처럼보단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흔한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할 만한 반항 이런 것들은 했기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대체 그렇게 말하시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지? 어떻게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교육자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 양육관이라고 하면은 좀 자녀 입장에서 좀 기댈 수 있는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뭔가 아이가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네. 그렇구나.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방향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같이 안 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과 이미 방송 중에 다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정말 성실하게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지금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이 일을 못 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 정도 삶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들은 다 저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 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내가 나처럼 안 됐으면 나처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사고 치거나 이러는 것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지금 많아서 그러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심도 많고 그러면 그거를 나쁘다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나를 이끌었던 힘은 뭐였을까?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온 건 또 뭘까? 이런 강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의 약점만 드립하고 계시면 내 자녀에게 그것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점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사실은 강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존감은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휘어는 져요. 그치? 꺾이지 않는 힘입니다. 근데 꺾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꺾이지 않도록 나를 지탱했던 그 힘이 뭘까? 이거를 자꾸 찾으시면 여러분이 아이에게서도 되게 좋은 점을 자꾸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의 약점만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어쨌건 그 약점이 있지만 어쨌건 내가 파괴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끌었던 힘은 뭘까? 예, 요거를 꼭 좀 찾아보시는 거 이런 것들 양육관을 정하시기 전에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어머니 아버님이 양육관이 좀 달랐다 많이 다르죠. 네. 지금 같으세요? 부인하고? 저는 달랐는데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주도권을. 근데 이제 양육관이 다를 때 굉장히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서 내 양육은 내 몸에 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이쪽이 익숙한데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내가 이런 양육관을 가져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나와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가면서 내 아이에게 이게 맞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아이가 에너지가 많아요. 좀 충동적이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는 막 사고를 뻥뻥 치고 다니네 아이가. 그런 거는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성향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 아이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조금 그렇게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 비법이 있다면 조금 이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양육하시면서 이게 잘 안 맞아. 그러면 각각 방으로 A4 용지를 딱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못하게 하고 이거는 하게 하고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거실에 모이셔서 다시 딱 놓고 일치되는 걸 찾으시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불일치하는 거 잠깐 미뤄두고 일치하는 거 딱 하나,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번 일주일은 한번 이 양육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가보자. 그 다음에 하면 동그라미. 그 다음에 또 다시 해서 여러분이 일치되는 걸 자꾸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지금은 좀 이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걸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양육관이 달랐을 때 이 조율하는 방법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 조금 더 제가 더 추가를 하자면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럴 때 내 어린 시절만 드립하지 마시고 내 아이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 발달이에요. 이 아이가 1살이냐 2살이냐 이제 막 태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0에서 1세 때까지는 무조건 아이한테 맞추셔야 되거든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천둥벌거숭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때 막 당황하시고 아까도 아들도 흐물흐물하니까 얘를 어떻게 안아야 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니는 근데 이게 딱 되지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때는 그러면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이때 아이들이 가장 무기력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와, 나 안전해. 야, 나 저기 이 세상 살만한데 하는 감정의 느낌을 주려면 이때는 논리로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고 피부로, 감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춰줘야 돼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1세에서 한 1세 반이 되면 아이들이 걷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시기마다 아이들의 발달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어떤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데 아는데도 안 되는 거는 내 성격하고 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약간 거기에 첨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에게 가장 최선이 뭘까? 나에게 최선이 뭘까가 아니고 요거를 좀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육관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애가 태어나면 사실 이제 내가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현실 육아와 현실 양육과 이게 내가 세워놓은 양육관과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이가 날 거야. 그러면 그때 나는 조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아무리 인생을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인생이 되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아이는 그런 거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 많이 부족한 아빠 육아 정서가 많이 좀 투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계획한 거 말고 야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회에 좀 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버님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디 기업체나 이런 데서 아버님들만 모셔가지고 하는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아버님들이 양육에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오늘도 2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한데 이제 아버님들은 어머님보다 공감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으시죠. 장단점이 있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어렸을 때 아이들 조금 크시면은 아이들하고 엄마가 좀 놀아 그래서 애를 놀려 보내면 거의 조금 있으면 애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질서도 뭐 개인 규칙도 안 지키고 막 이래가지고 하면 또 막 더 다툼이 생기고 이러는 거는 아버님이 막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사회생활 나중에 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융통성 없이 아이를 좀 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P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J형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아이를 조금 여유 있게 보시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양쪽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기준점이 있으면 양육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 기준 체크리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자, 양육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555X. 555X. 네. 애착과 훈육의 두 기둥을 잘 세웠는가인데, 뭐 한 기둥만 세웠나 보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애착과 훈육의 중간 그 두 개의 차이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요게 약간 남의 새끼와 내 새끼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새끼는 훈육 참 잘 되는데, 그죠? 그죠? 애착도. 이게 참 아무튼 요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떻게? 똑같은데요. 555X예요. 555X. 양육과 아직 두 기둥이 이제 세워지기 좀 쉽지 않죠. 첫째라서 그런지 이거를 어떻게 두 개를 나눠서 세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몰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특히 예비 부모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체크리스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1, 2, 3번은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랑 같이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5로 하셨던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전 다 5로 해요. 네. 근데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어떤 행동할 때 어머님들 정말 많이 화가 나시면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와셔서 맞아. 그럴 거죠. 애가 우리 집에는 졸리기 직전에 그렇게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러시면. 그래서 어떤 경우도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전생에 나랑 무슨 사이였길래 이렇게 내 자녀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아니야 얘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을 막 화나게 하고 정말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렇게 결심하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태까지 정말 저 30년 이상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없이 많은 저를 만나러 오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냥 다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을 망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엇나가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모두가 다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고 나의 가능성을 정말 잘 발휘하고 싶은 욕구를 다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해졌어요. 상담을 하면서. 또 어머님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시거든요. 근데도 어머님들도 오셔서 선생님 저는 제 아이를 망쳐버릴 거예요. 이런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라고요. 예, 아이가 지금 뭐 충동적이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아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한 발만 뒤로 물러서시면 아이에 대해 눈이 좀 따뜻해져요. 그러면은 화가 났구나 이놈 자식 이래도 아이들이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화가 났구나 이러면 아이들 상처받아요. 예, 그래서 그거가 2번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이 아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 아니니까. 예. 이건 뭘까요? 네. 이 애착과 훈육, 이 기둥을 네. 세우긴 세워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발달 단계하고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영아기부터 유아기까지 요거와 더불어서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기질이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애착과 훈육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왜 양말 안 신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아무거나 잘 안 신으려고요. 옷도 잘 안 입으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벌거벗고 다니거든요. 계속 뛰어다녀요. 빨가벗고 샤워하고. 이 아이들이 이게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 그래서 심지어는 촉각이 예민한 아이 중에 안으면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들 고민하시거든요. 내가 애착이 잘못됐나 막.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예민하면 그걸 좀 거부합니다. 예, 불편해, 진짜 아파요.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친구가 나 때렸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딪히기만 해도 애들이 진짜 아프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정말 민감한 아이들 중에 하나는 충동성이나 이런 게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산만으로 많이 오해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몸이죠, 몸. 근데 몸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 정서하고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정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까도 저는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정서적으로 조금 뭐 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 몸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정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보장받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감정이 안전감이에요. 나 안전해. 이걸 줘야 되는데 영아기 땐 그게 몸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영아기가 좀 지나서 1세부터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하고 자꾸 상호작용하면서요. 이 조율하는 거 아이들도. 그래서 부모와 자꾸 만나야 돼. 아버님도 자꾸 만나야 돼요. 아이하고. 조율을 하는 것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는 근데 너는 누구지? 하면서 부모를 인식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애착이죠. 네, 애착은 그래서 나 이 세상 살아갈 만한데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에요. 그러면 애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빛으로만 발사해서는 애들이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주시는 게 그렇게 마음 읽기라고 일명 알려져 있는 그 대화 방법이에요. 화가 났구나, 놀랬구나 이런 거. 그래서 아까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들이나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너 이거 하면 너무 불편해. 너 그래서 이게 싫은 거야. 이렇게 아이 감정하고 생각이나 느낌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자꾸 연결해서 저는 이걸 연결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이 가운데서 나 안전하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이제 애착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애착만 형성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영아기 때 유아기 때 뭐 하냐면 젓가락 들고 콘센트기 찌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집에 다 이거 막아놓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탐색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벌써 과학적인 사고가 생겨서 이거를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했다고 하면 애 죽죠. 그렇죠. 그럴 땐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이게 훈육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머리 작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머리 작업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감정부터 마음 작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더 다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그 대신 다른 거 찌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대안을 주는 이게 훈육이거든요. 안 되는 마음 읽어주고 안 되는 이유 잠깐 이야기하고 빨리 대안 주고. 이게 훈육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애착을 기반으로 한 이 훈육을 두 가지를 잘 연결해 나가시면 기질 잘 이해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 양육은 대부분 선방한다.
그러니까 사실 기둥은 3개인데 기질이 순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애착과 훈육. 예, 요 2가지 기둥을 좀 잘만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양육은 잘 넘어가실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컸잖아요. 이게 내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원래 애착과 훈육 2기둥이 아니고 3기둥이다. 기질까지 해갖고 3기둥이다. 근데 기질은 복불복이니까요. 네. 아무튼 네, 애착과 훈육 이 2기둥 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방송이나 뭐 이런 곳에서 보면 정말 육아를 잘하고 1등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저만큼 하나? 그러면서 흔들릴 때도 많은데 우리 예비 부모님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문화가 이제 집단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 막 결심해요. 와, 내가 정말 학원 안 보내고 그런데 옆집 아이가 영어 학원 가서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은 어머, 이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진적인 성장을 또 이룬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육을 하실 때 그렇게 너무 많이 휘둘리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너무 내가 자꾸 휘둘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내 욕구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가. 근데 특히 공부와 관련돼서는 내가 어렸을 때 막 공부를 잘 못했다 이러면 더 휘둘리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니면 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게 당연하면 예고 못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막 더 휘둘리시고 그러기도 하고 또 자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마음이 너무 갈등이 많아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방법은 좋은 멘토를 한 명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양육을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좀 지켜보시면 이분들의 태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태도를 이제 조금 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좀 배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참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가까운 상담센터 이런 데를 좀 가셔서요. 길게 상담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 기질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성향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셔서 요거를 한번 좀 아이와 맞추는 방법을 좀 조율해 보시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상담을 예전에는 상담을 정말 문제 있는 아이만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상담센터 가시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너무나도 이제는 특히 아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담센터 오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그런 좀 조언이나 그리고 코칭을 좀 받으시면 아이가 심각하지 않으면 금방도 아이들이 좀 좋아져요. 호흡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신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한 짐 덜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방향을 좀 잡기가 어렵다 이러시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상담도 하고 있고요. 부모 교육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많은 일들을 저도 같이 돕고 있는데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서울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 정말 사랑합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살고 싶거든요. 자, 오늘 여기 예비 부모님들 나오셨는데 사실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 드시면은. 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예비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 자세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되게 모호하게 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이를 이제 키우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근데 자꾸 들어요. 뭐 이런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뭐 육아 참여를 뭐 안 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첫째 아들이 제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엄마 말만 듣고 엄마만 따라가려고 하고 제가 뭐 식탁이 있어도 식탁에 자리가 2개가 있잖아요. 그건 엄마가 와이프가 평소 앉는 자리에 앉으면 엄마 자리야 하고 막 화내고 그래도 둘째가 있는데 둘째를 이제 셋사가 잘 지내지 하면 만지지 마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저한테만 유독 애가 화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니 이 질문도 아버님들 많이 하세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첫째 아이가? 36개월 네, 되는 36개월 거죠? 다 됐어요. 만 3세잖아요.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감정이 뭐라고 했죠? 안전감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이들이 안전이 깨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가장 안전한 품을 파고듭니다. 그게 누굴까요? 엄마죠. 그러면은 아빠가 조금 안전하다 하는 느낌을 좀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남자아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몸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자꾸 아이랑 접촉하셔야 돼요. 말을 듣고 안 듣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시는데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막 내가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이 놀이라면 좋아해. 그럼 그 놀이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뭐가 있나요? 자동차 갖고 그냥 노는 거예요. 자동차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빵빵빵빵 이렇게 가면 옆에서 그냥 나도 같이 가자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놀 때 빵빵 부딪히고 놀거든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거 질색하세요. 남자애들 꽝꽝 노는 거. 근데 그거는 남자애들은 기본적인 에너지 놀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너무 공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빵빵 노는 거를 같이 쾅쾅 이런 거 갖고 그냥 같이 놀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 부서지지만 않게. 만일에 아이가 막 잠깐만 이러면 부서지면 네가 또 못 갖고 노니까 그래 딱 그 정도가 좋다 이런 것만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하고 가장 좋은 게 남자아이들은 몸으로 많이 놀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몸으로 놀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는 지금 조절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연습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꽉 했는데 힘을 너무 줘서 아빠가 아팠어. 그러면 아이고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아빠가 좀 아픈데 조금만 힘을 빼봐. 요 정도면 딱 좋아. 이런 걸로 자꾸 아이의 행동을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빠에 대한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엄마 자리야. 이거 아빠 자리야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몸으로 마음으로 같이 호흡해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조절을 잘 가르쳐줘라. 근데 이게 놀이가 조절을 가르쳐준 되게 중요한 도구예요. 왜냐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놀이는 그렇게 아니고 잠깐만 아빠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들이 뒤에 싹 몸에 스며듭니다. 예, 여 작업을 조금만 하시면. 그리고 어머님은 그럴 때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런 얘기 좀 안 하셔야 돼요. 그냥 둬야 돼. 왜냐하면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아빠들은 뭘 안 하고 선택할까요? 안 하는 걸 선택하죠. 그래서 아빠가 어떤 걸 하게 될 때 당신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가 조금 더 웃네? 이런 거를 자꾸 좀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빠도 이게 더 힘이 나죠. 네,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은 답변이고. 네. 저의 경험담 조금만 보태면은 그 애가 놀 때 뭐 애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되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애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봤을 때도 애들은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저거 재밌다. 저 사람 재밌는데 뭐 이런 생각이 본능적이 있어요. 제가 놀이터에 가면은 절 처음 본 애들인데 한 5분 지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놀아달라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거 놀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애 노는 게 내가 따라갈 때 나는 좀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그냥 내가 재밌는 걸 되게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면 따라 붙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외동 아이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약간 둘째를 원하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 아이의 첫째의 기질을 당연히 봐야겠지만 요 고민이 될 때 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둘째 날지 말지를. 뭐 그거는 첫째 아이와 상관없이 가족 계획 안에서 낳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낳으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외동일 때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이가 사회성과 관련돼서 너무 외동일 때 너무 아이 위주로 가다 보면 아이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뭐냐면 내 애정을 자꾸 나누다 보면 아이가 다 욕구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외동 같은 경우 여러 연구들을 이제 막 봤단 말이에요. 연구들을 보면 외동이라고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그렇게 애정이 나뉘거나 그걸로 분쟁 때문에 아이 사회성이 더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그 대신에 그 사회관계를 좀 더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또래 관계나 이런 걸서 많이 만들어주시면 대안책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만일에 두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중재를 하시냐에 되게 중요하지만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애들이 더 공격적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걸로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성을 더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많이 낳으실 경우에는 두 아이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약간의 양육 방법의 팁을 조금만 갖고 계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첫째 아이에 따라서 둘째 아이를 낳고 말고가 아니고요. 그럼 첫째 아이가 뭔 죄예요, 이게?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나 때문에 동생이 생기고 안 생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구구절절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양육관 바로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멘토, 교육기관, 시스템들이 서울시에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벽에 부딪혔다 힘들다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많은 좋은 혜택들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유익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했을 만큼. 야, 이럴 거라고 예측했지만 더 괜찮았다. 네, 엄청 유익해 해서 정말 감사했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을 만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두 분들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애를 가질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중이었는데 어쩌면은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한 공포심도 있었을 거고 고민하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오늘 어떻게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오늘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자녀 계획은 변함없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 나는 엄청 아이를 되게 잘 교육할 수 있어라는 그 확고한 게 있었는데 교육을 듣다 보니 제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이런 오류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아이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조금 더 친근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녀는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게 임신도 안 했는데 부모가 돼버렸어요. 오, 네, 예. 다행입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오늘 네. 선생님 덕분이 아주 크고요. 네, 어떻게 네. 예비 부모에게 한 말씀 네.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떠오르는 단어는 소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장입니다.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신다면 부모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부모가 될 때 나의 약점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더 힘 있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고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예비 부모님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이영애 교수님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